자, 지금부터 방과 후 3회, 4회 난이도 하, 중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 하 문제부터 풀게요. 자, 1번 문제. 그냥 복소수를 덧셈하는 문제인데 제가 복소수를 덧셈할 때는 이렇게 실수 부분 길이 그리고 허수 부분 길이 더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4랑 1이 실수 부분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시고, 그리고 3i와 마이너스 2i, 여기서 3과 마이너스 2가 허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각각 더해주시면은 5 빼기 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곱셈 2번입니다. 복소수의 곱셈은 우리가 항상 전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4 더하기 2 루트 3i 빼기 2 루트 3i 더하기 빼기 3i 제곱인데, 이렇게 i 제곱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이 i 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바꿔주면은 결국 4 더하기 이렇게 두 개 없어지면서 3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복소수 덧셈과 나눗셈을 동시에 해야 하는 문제인데, 곱셈은 아까 했던 것처럼 전개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경우에서는 내가 이제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 곱함으로써 나눗셈을 진행할 수 있다 했는데, 일단 전개를 먼저 해보시면 2 빼기 2i 더하기 3i 빼기 3i 제곱이므로 이걸 바꿔보시면 2 더하기 i 더하기 3,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죠. 그래서 5 더하기 i가 될 것이고, 이 것을 좀 고쳐보시면 1 빼기 i 2 더하기 i인데 분자 분모에 1 더하기 i를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왜 1 더하기 i를 곱하냐면 이 1 더하기 i가 이 분모 1 빼기 i의 켤레 복소수니까 이것을 곱해주면은 2분의, 이거 계산하면 2가 나와요. 2분의 2 더하기 2i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이므로 최종적으로 2분의 1 더하기 3i가 됩니다. 따라서 5 더하기 i와 이거를 또 더해주셔야겠죠. 그러면은 결국 또 덧셈이니까 실수 부분 길이, 허수 부분 길이 덧셈을 해주시면은 2분의 10 더하기 2분의 2i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i 계산해보시면 2분의 11, 여기 실수 부분 길이 더하시고요, 허수 부분 길이 더하면 2분의 5i 하셔서 최종적으로 a에서 b를 빼라 했으니 2분의 11 빼기 2분의 5 하시면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주어진 복소수에서 이 복소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위에 바가 하나 올려져 있는 거는 g의 켤레 복소수라 했으니 우리가 g 바는 3 빼기 루트 2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3 더하기 여기 있는 g 제곱 더하기 g 바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3 더하기 루트 2i의 제곱 그리고 3 빼기 루트 2i의 제곱 하셔서 다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풀지 않고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틀린 게 아니고요, 절대.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는 안 풀고요. 자, 우리가 곱셈 공식을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중에서 어떤 두 수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더한 것을 제곱하고 곱한 것을 두 개 빼주시면은 이렇게 제곱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를 더하면은 무조건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곱해도 무조건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자, g 바가 3 빼기 루트 2i고요. g는 3 더하기 루트 2i이므로 이거 두 개 더하면 허수 부분만 사라지겠죠. 그래서 6의 제곱인 36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개를 곱하면은 곱은 한 번은 하셔야 해요. 일단 곱하면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빼기 2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들 계산해 보시면은 14가 나오겠죠? 계산을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14가 나올 겁니다. 네. 이것도 14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더 시험 시간이 단축되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다음은 간단히 하는 문제인데요. i의 100제곱, 우리가 이런 문제는 i의 거듭제곱을 조금 아셔야 하는데, 이렇게
i의 4제곱이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는데요. i의 4제곱이 1. 그러면은 i의 100제곱은 i 4제곱의 25제곱이죠. 그러니까 i의 4제곱의 25제곱. 이게 i의 100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1이겠죠. 근데 i의 200제곱은 i 100제곱을 제곱한 거이므로 이것도 1이죠. 따라서 1번은 답이 2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i의 10제곱은 풀어보시면 i의 그냥 10제곱이죠. 이거는 i 4제곱 곱하기 i 4제곱 곱하기 i 제곱이므로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6번 이런 것도 잘 푸셔야 합니다. 이런 거 잘 풀면 좋긴 한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를 허수 단위를 i부터 i 8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요, 어떤 규칙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i부터 i 4제곱까지 더하시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거는 마이너스 i로, 이건 1로 바꾸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부터 i 4제곱까지 더하는 거, 이렇게 4개씩 끊어서 더하면 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5부터 8까지 더하는 것도 당연히 0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0입니다. 너무 0을 크게 그렇네요. 자, 0. 답은 0이라는 거. 자, 7번. 두 실수 AB가 있는데 이 AB를 결국 알아내야 하는 문제네요. 그럼 이거 음수 제곱근을 좀 잘 풀어주셔야 하는데, 음수 제곱근 문제를 풀 때 제가 이게 근호라고 해서 막 곱하면 안 된다 했죠. 이걸 항상 안에 음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변형해 보시면 루트 5i 곱하기 루트 5i 더하기 루트 5i분의 루트 20 이걸 계산해 보시면 5i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루트끼리 약분되면서 i분의 2가 되므로 이거는 마이너스 5 더하기 요 밑에 여기 마이너스 i를 각각 곱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a랑 b를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도 똑같이 우리가 음수 제곱근 풀어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해보시면은 루트 6i 곱하시고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i 더하기 루트 4i분의 루트 16 이므로 이걸 계산해 보시면 6i 제곱 더하기 3i 더하기 i분의 루트 4 이렇게 하면 루트 4죠. 그래서 루트 4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얘를 또 간단히 해보시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3i 그리고 i분의 2는 이게 분모에 이렇게 i의 켤레가 마이너스 i니까 켤레를 각각 곱해보시면 결국 이게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i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i이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9번 판별식을 그냥 쓰면 되죠. 어떤 판별식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 a랑 b랑 c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2차항 계수예요. 이제는 진짜 알면 좋겠는데, 자, b는 1차항의 계수입니다. 그리고 c는 상수항이죠. 그래서 그걸 각각 우리가 넣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b가 5, a는 1, c는 k니까 25 빼기 4k가 판별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중근을 갖도록 한다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이 중근을 가진다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뜻과 같죠. 그래서 이거 판별식 써보시면 d는 k제곱 마이너스 4ac이므로 k제곱이 256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0이 돼야 한다 했으니까, 다시, 자, 얘가 0이 돼야 한다 했으니까 k제곱이 256, 따라서 k는 16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16의 제곱이 256입니다. 11번 허근을 갖는데, 이게 허근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죠? 판별식이, 그렇죠, 음수가 돼야 하니까 5 빼기 2k, 이게 지금 b의 위치죠. 그래서 5 빼기 2k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보시면, 요걸 좀 전개해 보시면요, 20k 더하기 25 빼기 4k 제곱,
얘가 음수가 돼야 한다 했으니 4k 제곱끼리 사라지시고 20k 마이너스 20k 더하기 25가 음수이므로 이는 20k가 25보다 큰 것이고, 얘를 양변을 20으로 나눠보시면요 k가 4분의 5보다 크므로 4분의 5가 1. 얼마거든요. 따라서 정수 k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실근을 갖도록. 실근을 갖는다는 건 뭔 뜻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또 0이랑 같을 때도 실근을 가지죠. 우리가 중근도 실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것과 실근을 가지는 것 꼭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거. 아무튼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뭔 뜻이냐?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니까 이거 판별식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그럼 b가 마이너스 2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보시면 4 빼기 8a 더하기 8, 즉 마이너스 8a 더하기 12가 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므로 8a가 12보다 이하네요. 그래서 양변을 8로 나눠보시면 8분의 10이고 8분의 12는 2분의 3이네.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은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 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복소수들이 있고 이 복소수들의 켤레를 한 것과 뭐 안 한 것을 각각 잘 곱해서 더한 문제인데 직접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이게 뭐 알파 바가 2 빼기 7i의 켤레니까 2 더하기 7i고요. 베타 바는 마이너스 1 빼기 4i죠. 그래서 이 4개를 네 복소수를 전부 다 대입하셔서 풀어도 문제가 풀리기는 하는데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요. 보면은 일단은 얘네 두 개가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게 알파 바죠. 이거는 베타 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금 묶어 보시면요.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바로 이렇게 묶이시고 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베타 바로 또 묶입니다. 그럼 여기 또 이제 얘네 두 개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공통적으로 들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각각 그냥 더해서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를 조금 계산을 해보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3이 아니네요. 1 빼기 3i가 되고요. 알파 바랑 베타 바를 더하시면 1 더하기 3i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해보시면 아마 정답이 1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묶어내는 거를 조금 발견했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이게 안 내려가죠? 자, 2번. 복소수가 있고 그 켤레 복소수 g에 대해서 두 개를 더했더니 10이고 곱했더니 29라고 합니다. 그때 a, b의 값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두 개를 더했더니 10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를 더했다는 거는, 그렇죠, 허수 부분이 그냥 싹 사라지겠죠. 켤레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그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즉 10이라는 거는 주어진 복소수 g의 실수 부분이 지금 두 배 한 것이 10이라는 거니까 이게 5 더하기 bi라는 뜻과 같습니다. 근데 g와 g 바를 곱했더니 29가 나왔다는 거는 뭐 직접 한번 곱해 보시면요, 5 더하기 bi와 5 빼기 bi를 곱해서 29가 나왔다는 거니 이건 25 더하기 b제곱이라 할 수 있고, 그럼 계산해보면 b제곱은 4죠. 근데 b가 양수라 했으니 b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5, b는 2이므로 답은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연산을 한번 풀어볼 건데 뭐 이렇게 g에다가 연산 g 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g랑 g 바를 곱하시고 g랑 g 바를 각각 더해주시고 거기다가 1까지 더해주는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제 지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다가 열심히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여기 얘를 g로 한번 묶어보면은 g 바 더하기 1을 g로 묶어내고 여기 끝에 g 바 더하기 1 얘네가 있죠. 그럼 이거 보면은 또 얘네끼리 한 번 더 묶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g 바 더하기 1은 g 더하기 1은 g 바 더하기 1 이렇게 바뀝니다. 이 말은 뭐야? 주어진 어떤 복소수에 1을 더하시고 그 켤레에도 1을 더하시고 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 더하고 그리고 그 켤레에다가도 1을 더하면 되는데 저기 지금 분모의 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분모의 허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 켤레 복소수를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각각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2분의 4 1 빼기 i가 되므로 이거는 2 빼기 2i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2 빼기 2i에다가 1을 더하시면 3 빼기 2i고요. 그리고 g 바에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3 더하기 2i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보시면 최종적으로 13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이렇게 생긴 어떤 수가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려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가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순허수라는 것은 실수 부분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 부분이 0인 어떤 허수를 만들면 되는데 그럼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 전개를 일단 해보시면 a제곱 i 더하기 a 빼기 4ai 빼기 6 더하기 4i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이렇게 하나 묶으시고요.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하나 묶으시면요. 이 안에 노란색으로 내가 칠한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실수 부분이 0이어야 하니까 지금 이 파란색 네모가 0 돼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음의 실수가 되려면 이 파란색 밑줄은 0이 절대 되면 안 돼. 즉 a제곱 더하기 a 빼기 6은 0이지만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는 0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풀어보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위에 거는 a 더하기 3, a 빼기 2는 0, 그 밑에 거는 a 빼기 2의 제곱은 0이 되므로 따라서 a는 3 또는 2일 텐데 2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밑에 조건 때문에. 따라서 a는 무조건 3이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복소수에 뭐 1부터 x 50제곱까지 거듭제곱까지 다 더하는 문제인데 일단 저 x를 조금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 이렇게 곱해보시면요. 1 더하기 i, 1 더하기 i 그럼 분모는 2가 될 거고요. 분자는 2i가 나올 겁니다. 즉 i가 되므로 2가 약분되면서 x가 i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쭉 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4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i 50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이 1은 앞에 그냥 좀 버려두시고 얘네를 한번 먼저 더해보시면 4개씩 더하면 어차피 다 0 되잖아요. 아까 하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4개씩 다 더하고 결국 남는 게 i 49제곱과 i 50제곱이 남고 제일 처음 더해주지 않은 1이 남을 텐데 이걸 계산해 보시면 1 더하기 i 빼기 1입니다. 이 50제곱이 i 제곱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남는 건 i 분이므로 정답은 i가 되겠습니다. 6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를 다 더해서 이제 a, b 값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i 4제곱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양변을 i로 한번 나눠 보시면요. i 세제곱은 i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면 i는 i 세제곱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2 더하기 i 세제곱분의 3 더하기 i 4제곱분의 4를
조금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i는 어차피 i 세제곱분의 1이라 했으니, 그리고 i분의 1은 i 세제곱이라 했으니 첫 번째 건 i 세제곱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i 제곱은 i 제곱분의 1이랑 똑같죠.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2i 제곱이 될 거고, 세 번째 건요 더하기 3i가 될 거고, 네 번째 거는 그냥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3i 빼기 i이므로 2 더하기 2i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 4개를 더하면 2 더하기 2i가 되죠. 근데 뭐 뒤에 거라고 다른 게 있을까요? 뒤에 거라고 다른 거라 해봐야 여기 위에 숫자만 이렇게 달라지잖아. 5, 6, 7, 8. 쌤 밑에 거듭제곱도 달라지는데요?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i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어차피 i 5제곱, 그러니까 여길 내가 이것도 5, 6, 7, 8이라고 바꿔봐야 어차피 4제곱이 1이니까 전부 다 1, 2, 3, 4로 그대로 쓰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위에 지금 5, 6, 7, 8로 바뀌면 이 오른쪽 우변도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 6 되고 여기 7 되고 8 되는데, 그럼 계산해봐야 여기 어딘 6이랑 8인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8일 거고요. 그리고 7i 빼기 5i이므로 이것도 계산하면 결국 2 더하기 2i가 나와요. 즉 이게 뭐냐, 4개씩 묶어서 더하면 계속 2 더하기 2i가 나온다는 거고, 이게 결국 97부터 100까지 딱 떨어지게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i가 지금 총 25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묶고 5, 6, 7, 8 묶고 그렇게 해서 97, 98, 99, 100까지 묶으면 이게 묶음이 25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2 더하기 2i를 25번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50 더하기 50i가 되고요. 따라서 a랑 b 더해보시면 1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 복소수에 대해서 g제곱이 양수일 때 허수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g제곱이 양수란 건 뭐죠? 뭔가를 제곱했을 때 양수된 건 실수죠. 그러니까 뭐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거는 실수밖에 없습니다. 실수 중에서도 0이 아닌 실수죠. 그 말은 뭐냐,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에서 지금 b는 0이지만 a는 0이 아닌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이거 실수란 뜻입니다. 0이 아닌 실수. 그러면은 실수랑 그 실수의 켤레는 똑같죠. 내가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고, 얘들아 3에다가 그 3의 켤레 복소수는 그대로 3이잖아. 그러면 실수에서 그 켤레 빼면은 0 되지 않니? 그쵸? 이거 0이잖아. 그럼 허수가 아니죠. 허수인 거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그럼 기억은 아니고. 실수 곱하기 실수. 실수니까 아니죠. 실수에다가 i 곱했어. 이거 무조건 허수네. 자, 그리고 얘도 계산해 보면은 g 곱하기 g 바 그리고 더하기 ig 빼기 ig 바 빼기 ig 빼기 i 제곱인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g랑 g 바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다는 의미여서 이렇게 싹 사라집니다. 이거 실수죠. 이것도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실수죠. 그래서 얘도 결국 실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조금 분모를 켤레 복소수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2분의 g 곱하기 1 빼기 i 되고요. 그리고 또 2분의 g 바 곱하기 1 더하기 i가 됩니다. 그럼 얘는 또 계산해 보시면 2분의 g 더하기 g 바 빼기 gi 더하기 g 바 i인데, 내가 아까 g랑 g 바 똑같다 했죠. 이것도 없어지면서 실수 더하기 실수. 그래서 미음도 실수네. 따라서 디귿 하나만 허수인 것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이거의 한 허근, 그러니까 뭐 얘도 당연히 허근이 있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실근인 거고, 뭐 3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이 더 있을 텐데 그 근이 허근이겠죠. 아무튼 그 한 허근을 이렇게 오메가라고 할 때 주어진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메가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돼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허근도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오메가가 근이면요, 그러니까 한 허근이 있으면 무조건 이 오메가가 이 켤레도 이 3차 방정식의 하나의 허근이 됩니다. 그것은
이 친구의 뭐 직접 구해보셔도 되죠. 뭐 한번 구해볼까요? 원래 개수가 이건 좀 나중에 규칙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개수가 실수인 어떤 2차 방정식, 어떤 방정식에서 어떤 한 허근을 근으로 갖는다면 그 켤레도 무조건 근으로 가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들을 다 어떻게든 곱해서 개수를 실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켤레를 근으로 가져야 하는데 이건 뭐 저랑 함께 해보면 되죠. 자, 이거를 인수분해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럼 여기 얘가 0이거나 이 뒤에 부분이 0이어야 하는데 앞부분이 0인 거는 x가 마이너스 1로서 그냥 실근 하나 딱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럼 뒤에 부분이 0인 거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봐야겠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근이 두 개란 뜻인데요. 이 중간이 뿔마니까 하나는 뿔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죠. 근데 보면 지금 이 둘의 관계가 켤레 관계 아닌가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잖아. 그쵸?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오메가라는 거야. 그럼 얘가 오메가면 이게 오메가 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반대로 되겠죠. 얘가 오메가면은 이게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근데 뭐 뭐든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 하면은 당연히 오메가 바도 근이 될 것이고 이 말은 뭐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이 복소수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8제곱은 오메가 바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 곱하기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이거 그냥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오메가 바의 7승도 오메가 바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 오메가 바 되므로 이것도 그냥 오메가 바인 걸로 알 수 있고요. 이거 6제곱도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그냥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로 바뀌는데 아까 이 오메가라는 애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노란색 부분의 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바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것도 맞지만 이건 지금 여기 이 2차식 파트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변형해 보시면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 바랑 똑같죠. 그쵸? 오메가 바를 제곱해서 1 더하면 그냥 오메가 바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 얘랑 얘 더하면 그냥 오메가랑 똑같다 했으니 이건 2 오메가 바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요 부분에 간단히 하면 우리가 2 오메가 바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밑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두 개 더하면은 값이 1 나오는 거 알겠나요? 아까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구해보셨잖아. 이거 두 개 더하면은 허수 부분 딱 사라지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돼서 1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요. 오메가 빼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죠. 그래서 이 밑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 바꾸시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어떻게 바뀌냐?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2 오메가 바이므로 약분하면서 최종적인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문제 풀기 좀 힘든데 자 일단 계속 해봅시다. 자 9번 먼저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대. 중근 가진다. 뭐야? 판별식이 0이다. 그럼 판별식 써보시면요. 뭐 이 중간에 있는 걸 제곱해야 하니까 4 곱하기 m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빼기 4ac 이게 0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4끼리는 뭐 일단 약분이 되실 거고 그리고 m제곱 더하기 2am 더하기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여기 다 곱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n까지는 0 그럼 a제곱끼리 사라지면서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중근 가진다 했으니까 a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2m 빼기 1a는 더하기
m제곱 빼기 n은 0이다 이므로 얘가 지금 0 되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죠. 그래서 m은 2분의 1이고 n은 4분의 1이구나. 따라서 두 개 더해서 정답이 4분의 3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10번 k 값에 관계없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 이게 무슨 말일까? 완전 제곱식 된다.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4a, 마이너스 4a가 b이므로 16a 제곱 빼기 4a c는 ka 빼기 4k 더하기 b이므로 16a 제곱 마이너스 4ak 더하기 16k 빼기 4b는 0이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이걸 또 좀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16 빼기 4ak 더하기 16a 제곱 빼기 4b는 0이므로 a는 4가 되고요. 그렇죠? a 4일 때 이게 0 되니까 a가 4이므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마이너스 4b 더하기 256이 0이므로 b가 6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64 계산해보시면 답이 16이 나오겠습니다. 자, 11번 세실수 ABC에 대해서 복소수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주어진 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일단은 1 빼기 i에다가 G를 더했더니 그걸 제곱했더니 음수래. 이게 뭔 말이야? 제곱했더니 음수야. 그렇죠. 순호수죠. 그 G에다가 1 더하기 마이너스 i를 했더니 일단 실수 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야. 실수 부분이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순호수 순호수 어떻게 표현해볼까? 여기 애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bi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G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 플러스 1i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곱했더니 그냥 제곱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제곱을 해보셔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b 플러스 1i를 제곱해보시면 이 b 플러스 1은 절대 다 푸시는 게 아니에요. 제곱을 해볼게. 그러면 1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i 제곱 그리고 빼기 2b 플러스 1의 i 따라서 계산해보시면 1 빼기 b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b 플러스 1i 얘가 지금 c 빼기 8i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마이너스 8이 돼야죠. 그럼 b가 3이라는 거 우리가 알겠네. b가 3이란 거는 요 부분이 몇이란 거야? 3 넣으시면 4, 4, 16 해서 마이너스 15. 그럼 c가 마이너스 15라는 것도 알겠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죠. 따라서 a에다가 b 더하시고 c를 빼라 했으니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15 하셔서 최종적인 정답 1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n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근이 모두 유리수가 돼야 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그게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이랑 저 2차 방정식 근호 안에 있는 값은 똑같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근이 유리수가 되려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d가 0이면 됩니다. 즉 판별식이 0이면 되고요. 두 번째 판별식이 양수면 되는데 양수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제곱수면 됩니다. 즉 1, 4, 9, 16 이런 거면 되죠. 그러면은 근호 안에 들어가면서 제곱이 풀리면서 어떤 정수가 하나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근도 유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유리수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근이 무리수가 되는지 유리수가 되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 경우를 조금 잘 살펴보면 되는데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쉽습니다. 이거 판별식 써보면요. m제곱 빼기 4n이 0돼야 하므로 m제곱과 4n이 같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두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가
얼마 없어 생각보다. 2,1 하나 있고요. 왜냐면 여기 2 들어가면은 4 되니까 n이 1이겠죠. 그래서 3은 절대 안 될 거고, 그리고 4,4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뭐 5 이하니까 5 넣으시면 25인데 자연수에서 4n은 25가 되는 n이라는 자연수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이거밖에 없고, 두 번째 제곱수 되는 경우를 조금 찾아봐야 하는데, 즉 m제곱 빼기 4n이 얘가 제곱수가 되는 경우, 제곱수 이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뭐 제곱수를 하면 1부터 뭐 25까지 엄청 많을 텐데요. 얘네가 1 되는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1 되는 경우, 4 되는 경우, 9 되는 경우, 16 되는 경우, 얘가 1이 되려면요 어떤 게 있을까? 제곱수, 그렇죠. 얘네가 1이 되려면 뭔가 좀 빼서 없애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m이 1일 때는 나올 수가 없겠죠. 1 빼기 4에 했는데 여기 자연수 들어가면 무조건 음수 나오잖아. 그럼 m이 절대 1은 아니란 거고, m이 2도 절대는 아닐 거예요. 2 넣으면 4가 되는데 4 빼기 4n에서 이거를 1 남기기 위해서 그 어떤 n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m은 절대로 1과 2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m은 무조건 3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3 넣으면 9고요. 9 빼기 4n에서 1을 만들려면 n에다가 2 넣으시면, 이거 뭐야? n에다가 2를 넣으시면 되겠죠. n에다 2 넣으면은 이게 8 되면서 9 빼기 8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찾았네요. 그리고 뭐 3 넣었을 때 이제 더 없는 것 같으니까 뭐 4 넣어볼까요? 그럼 16 빼기 4n이 1이 되기 위해서는 n을 찾을 수가 없죠. 자연수에. 그렇죠? 4 곱하기 뭐 해서 15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럼 4가 되는 경우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4, 3, 12가 있네. 그래서 n에다가 3 넣으면 12 되면서 16 빼기 12는 4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4는 뭐 더 이상 없으니까 5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25 빼기 4n을 해서 뭐 1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진 않고 4도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9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 4 넣으면서 16을 빼주시면 25 빼기 16은 9니까 5,4까지. 그래서 총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x,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때 실수 m의 값을 구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하는 법을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이 주어진 2차식을 2차식은 0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둔다면은 그 방정식의 두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뭐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2차식의 인수분해에서 배웠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괄호예요. 괄호 하고 x 더하기 m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그러면은 는 0이라 뒀을 때 이걸 x에 대한 방정식이므로 이거 열심히 그거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요, 뭐 여기 4분의 뭐 여기 어떻게 나오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d에 있는 요 판별식, 이거에 대한 판별식 d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이게 어떤 서로 다른 두 근으로 딱 나오겠죠. 그쵸? d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요, 마이너스 3y 빼기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m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므로 이거는 9y 제곱 더하기 18y 더하기 9 빼기 8my 제곱 빼기 8y 빼기 8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9 빼기 8m의 y 제곱 더하기 10y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괄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괄호가 아니고 이 루트 안에, 근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해. 근데 이게 지금 저 d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이 루트가 딱 벗겨지면서 어떤 1차식 두 개가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x 빼기 무언가, x 빼기 무언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1차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주어진 우리가 구한 저 y에 대한 2차식을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한다는 거니까 이건 또 어떻게 쓰냐, 이 y에 대한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것은 이거의 y에 대한 판별식에 대한 d'이라 쓸게요. 이 d'이 0 돼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10y니까 b가 10이니까 100 빼기 4 곱하기 9 빼기 8m 곱하기 1이 0 돼야 한다는 거고, 이 말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이 부분이 64니까 m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 해석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4회인데 4회 한번 풀어볼게요. 하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A, B라고 할 때 두 개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어떤 2차 방정식 설명을 딱 한 번만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것은 우리가 A분의 C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지 A는 지금 마이너스 7이고요. 라지 B는 15이므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2번 또한 두근의 합 곱에 대한 덧셈을 구하라 했으니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2이므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3번도 두근의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이거를 구해라 했으니까 얘는 곱셈 공식으로 조금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두근의 합곱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두근의 합은 10이고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이므로 10 더하기 4 해서 답이 1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걸 더하라 했을 때는 내가 무조건 통분하라 했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이므로 계산해보시면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수업 시간에 풀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전개해서 푸셔도 되지만 이런 거는 어쨌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기 때문에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2이 0이고요. 이것은 알파 제곱이 알파 더하기 1이라는 뜻과 같고, 양변의 알파를 곱해보시면 알파 세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입니다. 근데 이 알파 제곱은 우리가 두 번째 주에서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1이라 했으니 알파 제곱 대신 알파 플러스 1 대입해보시면 2알파 더하기 1이 되고, 따라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보시면 2알파 빼기 1 곱하기 2베타 빼기 1이 됩니다. 이는 4알파 베타 빼기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므로 두근의 합이 이걸 통해서 1인 거 알죠? 그리고 곱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4 빼기 2 더하기 1 하시면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k의 최소값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한대요. 이 말이 뭐죠? 이차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난다. 실근 개수 없다. 그러니까 0개다.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므로 이거의 판별식 9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k이므로 9 빼기 4k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 이는 4k가 9보다 크다란 말이므로 k가 4분의 9보다 크다. 이는 2점 얼마보다 큰 거니까 정수 k의 최소값 3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어진 그래프와 직선 y는 0이 한 점. 근데 직선 y는 0이 뭐죠? 이게 x축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주어진 함수가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중근 가져야 하니까 판별식 0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이다. 즉 a제곱 빼기 2a 더하기 2 빼기 4 더하기 4a 계산해보시면 a제곱 더하기 2a 빼기 2는 0이다. 맞나요? 뭔가 어디서 계산이 잘못됐죠? 그렇죠. 2가 아니고 1이죠. 그래서 이게 빼기 3이다.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요. a 더하기 3, a 빼기 1이 0이라는 것이므로 음수 a 값 구하랬으니 답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8번 2차 함수가 x축과 맞는 점의 좌표가 이거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죠. 내가 예전에 그런 걸 얘기했었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실근은 뭐랑 같을까라는 것을 했을 때 내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것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 좌표의 x값과 같다라고 했어요.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들을 딱 가르쳐줬는데 그 값의 x값들이 -2와 3이죠. 이 말이 뭐냐? 이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표현해봤을 때 2x제곱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3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최고차 함계수 2니까 2 곱하기 x 더하기 2 x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고, 이를 전개해보시면 2x제곱 빼기 2x 빼기 12는 0입니다. 따라서 a는 -2고 b도 -12이므로 두 개를 빼시면요 답은 10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9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어떤 거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판별식 써보시면요 b의 제곱은 -4 a c 계산해보시면요 16 빼기 8m 더하기 16은 0보다 커야 한다 라는 거니까, 지금 8m이 32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m이 4보다 작아야 해요. m이 4보다 작은 자연수의 총합은 1, 2, 3 다 더해서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0번 어떤 그래프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1이랑 4래요. 그때 m과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교점의 좌표가 1이랑 4라는 겁니다. 그때 m과 n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풀 수 있냐?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원래 교점 개수 갈 때는 판별식 쓰기 전에 이거 두 개 우선 같다라고 뒀어요. 마찬가지로 같다라고 두시고요. 이걸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1과 4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4는 0,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거 전개해보시면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이므로 지금 m 빼기 2가 -5, 즉 m은 -3이란 거고요. 3 빼기 n이 4이므로 n은 -1이구나. 그래서 두 개 곱해서 mn의 값은 3이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11번 주어진 2차 함수 그래프와 얘가 접한대요. 접하는 게 뭐죠?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는 mx라는 이렇게 같다라고 두시고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 주시면은 이거의 판별식 값이 지금 0 돼야 한다는 거니까 m제곱 빼기 20은 0, 따라서 m제곱은 2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주어진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겠죠.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범위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실수 전체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0을 이렇게 쪼개 보시면요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꼭지점 좌표가 2,6이라는 거니까 이 높이가 6이라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항상 최대 아니면 최소가 되니까, 근데 이건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3번 보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이렇게 뭐 조건에 따라서 줬는데 또 한번 구해보시죠. 주어진 첫 번째 함수에서 최대값은 뭐냐면 일단 저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 보시면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꼭지점 x좌표가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중에서 이거 -1과 1을 넣었을 때 큰 값이 최대값이겠죠. 근데 지금 꼭지점이 2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2야. 여기가 2인데 범위를 지금 -1부터 1까지 딱 잡았잖아. 그럼 꼭지점부터 먼 곳이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니까 7이 될 것이고요. 라지 m은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6x 더하기 1 이런 건 사실 뭐 완전 제곱식 만드시는 게 맞는데 사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기 좀 힘든 상황에서는 내가 축의 방정식 한번 써보라 했어요. 이게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 했었죠. 그래서 써보시면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꼭지점 x좌표인데 여기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되죠. 근데 지금 이거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럼 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은 위로 볼록일 때는 멀어질수록 최소값이니까 1 넣었을 때가 최소네. 그래서 스몰 m은 여기 1 넣으시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7이 최소입니다.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요? 빼라 했네. 그래서 7 빼기 마이너스 7 해서 최종적으로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이것도 풀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또 한번 풀어볼게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축의 방정식을 써서 바로 꼭지점의 x좌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3이 나오고 자 여기 보면은 3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1이 뭐 이쯤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습니다. 즉 꼭지점에서 마이너스 2가 더 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은 게 최대, 1 넣은 게 최소죠. 근데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 했기 때문에 1을 대입한 1 빼기 6 더하기 a가 마이너스 4고 이 말은 a는 1이란 뜻이 됩니다. a가 1이므로 최대값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4 더하기 12 더하기 1 해서 17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15번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가 있고요. 최소값이 8이 되는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것도 그냥 뭐 한번 해보시죠. 이거 보면은 이건 뭐 근데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굳이 뭔가 공식을 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8돼 안 돼. 근데 주어진 범위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있는데 뭐 0부터 2 이렇다 쳐봅시다. 만약 꼭지점이 이 사이에 포함되어 있으면 최소값이 절대로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값이 절대로 마이너스 8이 될 수가 없겠죠. 꼭지점이 포함되는 순간에는 최소값은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긴데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a가 있을 때 꼭지점 마이너스 a죠. 0과 2가 여기에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0과 2가 여기에 범위가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0을 넣었을 때 최소일지 2를 넣었을 때 최소일지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0을 넣었을 때 최소값 여기가 뭐 8 된다 생각해 봅시다. 0 넣었을 때 최소값이 8이란 거는 a제곱 빼기 1이 8이란 거고 2는 a제곱이 9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a는 뿔마 3이 되겠죠. 그쵸? a는 뿔마 3인데 그럼 둘 다 뿔마 3이냐? 그러니까 뿔마 3이 전부 다 답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0 넣었을 때 최소이려면 지금 0이 여기 있잖아. 즉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a가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즉 따라서 a는 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이 위에 첫 번째 경우에서는. 두 번째 경우 2 넣었을 때 8이 되는 경우도 여기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4 더하기 4a 더하기 a제곱 빼기 1 이거를 계산해 이게 지금 8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4a 빼기 5는 0이라는 거고 이것은 a 더하기 5, a 빼기 1은 0이므로 a는 마이너스 5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 다 답이냐? 그건 또 아니겠죠. 왜냐면은 지금 2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다는 것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1은 자동으로 탈락되면서 마이너스 5가 살아남겠네요. 그래서 3과 마이너스 5가 최종적인 두 개의 값이므로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합 문제였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할 때 두근의 뺄셈의 제곱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거 다 구할 수 있죠.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뭐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은 5이기 때문에 9 빼기 20 해서 따라서 마이너스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얘는 이게 근이라 하네요. 그때 a, b 값을 구하세요. 그럼 뭐 한번 구해보면 되죠.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건 알고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게 두근이라 했으니까 얘는 이거 입장에서 두근의 합이죠. 이게 5라는 거 아니니? 맞죠? 그럼 여기 대입을 해보시면 2 더하기 a가 5이므로 a는 3이구나. a는 3이고요. 그럼 두근의 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하면 이게 b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3이고 이게 2니까 b는 6이네. 따라서 a는 3, b는 6이므로 그 답은 9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이거 수업 시간에 풀었었죠. 이런 거 다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다 전개해서 푼다기보다는 이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뭘로?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 알파를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걸 알파 제곱만 남기고 다 이항해 보시면 2알파 빼기 2가 됩니다. 그리고 베타 제곱도 2베타 빼기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대신에 이걸 대입해 보시면은 이게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로 바뀌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두근의 합도 2고 곱도 2이므로 대입해 보셔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계산 결과는 1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두근의 b가 1대 2라고 했으니 뭐 이제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 하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a를 한번 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봅시다. 두근의 b를 주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뭐 알파를 k라고 두고요, 베타를 2k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두근의 b가 뭐 1대 2는 맞죠? 그럼 두근의 합은 3k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6이므로 k가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네요. 그 말은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 8이죠. 근데 그게 a라는 거야. 그럼 여기 좀 대입을 해보시면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5는 0이므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8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 8이고요. 자, 5번 이것도 수업 시간에 풀었었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근의 합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근의 합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조금 변형해보면 F알파는 1 빼기 알파, F베타는 1 빼기 베타이므로 이는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Fx 더하기 x 빼기 1은 0의 두 근도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알파 넣었을 때 0 되고 베타 넣었을 때 0 되니까.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갔어요? 이거를 이항해 보세요. 이거를 이쪽 좌변에다 이항하면은 요런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한 것이고, 이 말은 우리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 친구가 무조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뭐 앞에 상수 k 하나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정리해 보시면 k 곱하기 x제곱 알파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므로 두 근의 합곱 우리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로 쓸 수 있습니다. 즉 fx 더하기 x 빼기 1이 이거이므로 f0은 5, 이걸 이용해서 k 값도 구할 수 있는데 대입을 해보시면 5 빼기 1은 4k이므로 k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이므로 f1의 값은 4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x에 대한 2차 함수가 있고요, k 값에 관계없이 x축과 항상 접한대. 그럼 이 말이 뭐야? 얘는 판별식이 0 돼야 하는데 그 판별식은 0이다 하면 어떤 k에 대한 식이 쭉 나올 거예요. 근데 k 값에 대해 상관없이 성립한다 했으니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항등식처럼 풀면 되겠죠. 자, 보시면요,
일단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4 곱하기 k-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k제곱 빼기 2k 더하기 b는 0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요, 4로 약분을 하시고 이거 전체를 이항을 해보시면요, k제곱 빼기 2ak 더하기 a제곱은 k제곱 빼기 2k 더하기 b랑 같고, k 값에 상관없이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해야 하니까 개수 비교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가 같고 a제곱과 b가 같으므로 뭐 a가 1이라는 것과 b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합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알파 베타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최고창 개수 1이라 했으니까. 근데 지금 합이 6이래요. 그럼 이거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곱은 모르니까. 근데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뭐 얘를 2차 함수로 하는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알파 베타, 얘 꼭지점이 지금 여기 위에 있다는 건 뭐냐, 이걸로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완전제곱식 활용해서 이렇게. 그럼 지금 3, 이게 3이 꼭지점의 x좌표고요, 얘가 지금 y좌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여기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요, 알파 베타 빼기 9는 뭐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두근의 곱이 8이 되네. 즉 이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므로 f0의 값 8이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8번 주어진 그래프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실근을 가져야 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a를 할 때 어렵네. 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해요? 0보다 크기도 하면서 아니면 0이랑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0 이상이면 되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요, 2k 빼기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k제곱 빼기 4분의 3k 마이너스 a다. 그럼 이거는 정리해보시면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 빼기 4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4a가 되고요, 4k 제곱끼리는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k 더하기 1 더하기 4a가 되겠죠.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하는데, 맞죠? 0보다 커야 하는데 이거를 갖도록 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 말은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이거는 k가 4a 더하기 1보다 4a 더하기 1 이하여야 한다는 건데, 이제 f1, f3, f5를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a 값이 1, 3, 5일 때 k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는 뭔 말이냐, a가 1이면요 k는 5 이하고요, a가 3이면요 k는 13 이하고요, a가 5면요 21 이하입니다. 이걸 만족한 자연수 개수는 당연히 5개, 13개, 21개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시면요 5 더하기 13 더하기 21 해서 3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네. 이거 맞겠죠? 계산을 하긴 했는데 네,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9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 2차 방정식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1과 2라는 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는0 하시면 1과 2가 두 근이죠. 근데 얘가 한 근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꼭지점 좌표를 좀 알아보시면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근을 가진다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1, 몇일 거고 x축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두 근이 있을 텐데 이 근 자체가 1과 2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꼭지점 1이니까 1이 절대 근일 리는 없고, 그리고 2가 여기 바깥에 있어야겠죠. 그 말은 뭐냐, 이 근이 1과 2 사이에 있기 위해서는 이 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이 함수의 값이 뭐 얘를 내가 fx라 해볼게요. f1은 음수여야 할 것이고 f2는 양수여야겠죠. 지금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잖아. 어떤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실근이라 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 실근이 1과 2 사이에 있어야 한다면 이 함수에 1 넣었을 때는 당연히 음수가 나오고 2 넣었을 때는 양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 a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데 1 넣어보시면 a 빼기 1이 0보다 작은 거, 2 넣어보시면요 지금 a가 0보다 큰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좀 조합을 해보시면 a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가 좀 많이 나왔네? 한 6문제 남았는데 풀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두 개 있고요. 이 주어진 그래프의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거라고 합니다. a, b 값 구하는 건데 동시에 접한다는 거는 지금 얘를 여기다가 판별식해도 0, 여기다가 판별식해도 0이라는 거니까 x제곱 빼기 ax 빼기 b는 0의 판별식은 a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a제곱 더하기 4b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빼기 1 빼기 ax 빼기 b는 0이죠. 그냥 이거 뭐 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꿀게요. 마이너스 제곱해서 그럼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이거의 판별식도 0이므로 a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4 b 더하기 1도 0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개를 해보시면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빼기 4b 더하기 이것도 빼기 4네요. 빼기 4도 0이다. 그럼 4끼리 사라지고요. 지금 a제곱이 이거 위에 정리해보시면요. a제곱인 마이너스 4b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2a제곱 더하기 4a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a제곱 바꾸는 거야. 그 말은 지금 a가 절대 0은 아니기 때문에 a로 약분하시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2이므로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뭐 이거의 최소값은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걸 한 번도 풀어본 적은 없어서 한번 지금 풀어볼 건데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꼴이 나오면 일단 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y는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4로 바뀌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얘는 이렇게 t로 바꿨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 뭐냐면 이 t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바꿨을 때 범위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럼 이 범위는 어떻게 알아내냐? 치환하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t라는 어떤 문자는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인데 이 말은 뭐냐? t라는 어떤 문자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랑 같다라는 거야. 지금 t가. 그쵸?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이게 x축이고요. 뭐 t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데 그럼 t 값은 언제 최소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이 최소죠. 그러니까 t는 절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t라는 x제곱 더하기 2x라는 이 값 자체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의 최소값은 항상 마이너스 1인데 t의 최대값은 있나요? 최대값이 없죠. t는 엄청나게 계속 커질 수 있잖아. x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만 딱 결정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또 꼭지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범위가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3이죠. 포함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큰 경우에서 체크를 하라 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소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최소가 되므로 답은 1 빼기 6 더하기 4에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치환을 할 때는 그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알아내는 그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12번 이것도 했었죠.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두 수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는 높이가 같다는 거고, 그 말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값이 같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두 수의 평균인 마이너스 1일 때, 아니죠, 1일 때 플러스 1일 때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것이므로 뭐 이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이 꼭지점의 y값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므로 fx를 우리가 x 빼기 1의 제곱 빼기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므로 지금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6이 여쯤 있으니까 6이 꼭지점에서 더 멀어질 때이므로 6 넣었을 때가 최대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25 빼기 3 하셔서 22가 최대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13번 최고차 한계수가 A는 양수고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어떤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100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조건을 보면은 직선이 저렇게 있고, 저 직선이 y는 fx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1과 5다 라고만 했어요. 그럼 일단은 이 직선의 기울기도 양수이기 때문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 여기가 지금 1, 여기가 5라는 뜻이겠죠. 그때 1과 5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fx란 그래프가 뭐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래. 근데 지금 뭐 만나는 점의 좌표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 사이에 꼭지점이 있어야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림을 앞만 그려봐도 절대로 꼭지점을 포함 안 하면서 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그 상황이 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 5. 근데 뭐 이럴 때는 이제 포함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8이겠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조금 문제가 꼬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일단은 최고차 한계수가 a라 했으니 이거를 fx를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ax 제곱이라 하시고요, 여기 뒤를 그냥 px 더하기 q라고 둘게요. 그럼 얘랑 이 직선과 이거에 만나는 거,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4ax 빼기 10이므로 이걸 조금 정리해 보시면 ax 제곱 더하기 p 빼기 4ax 더하기 q 더하기 10, 이거의 점의 좌표가 1과 5라는 것이므로 이거는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최고차 한계수 a니까 여기 앞에 a도 곱해주시고, 그럼 이걸 통해서 뭔가 값을 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정리를 해보시면요, ax 제곱 빼기 6ax 더하기 5a라고 쓸 수 있고, 이 말은 p 빼기 4a가 마이너스 6a라는 거고요, q 더하기 12 5a라는 것이므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p가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q는 5a 빼기 10이 됩니다. 즉 여기서 이 fx를 우리가 조금 써보시면 a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5a 빼기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좀 지우고 밑에 식은 밑에 식을 제가 이제 조금 구석에다 넣을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더했으니까 빼기 a 하셔야죠. 그래서 4a 빼기 10 이렇게 되고, 이건 a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a 빼기 10이므로 꼭지점의 좌표가 1이네요. 그러니까 1일 때 1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 지금 꼭지점이 포함됩니다. 근데 딱 경계에 포함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이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1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으니 최소값은 1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8이겠죠. 즉 4a 빼기 10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따라서 a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00a의 값은 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fx는 0의 두 근을 우리가 마이너스 2와 4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최고차 한계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fx를 우리가 a 곱하기 x 더하기 2 x 빼기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5에서 8 사이 이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얘를 조금 우리가 써보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8인데 이거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내려고 뭐 완전 제곱식 해도 되지만 좀 귀찮으니까 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써보시면요, 이거에 대해서 써보시면 뭐 몇이 나오죠? 1 나오네요. 1. 그러니까 지금 1이 여기 포함 안 되죠. 그러니까 양 끝값이 최대 최소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뭐 요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값이 달라질 텐데, 만약 아래로 볼록이었다면은 어떻게 되냐? 1에서 멀어질수록 최대값이니까 8 넣었을 때 x가 8일 때 최대겠죠. 근데 위로 볼록일 때는 x가 1일 때가 최대가 될 것입니다. 멀어질수록 최소값이니까. 그럼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조금 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1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8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8 넣고 8 넣으시면은 40이니까 40a가 80이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a가 양수일 때죠. 맞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고 그때 8 넣었을 때 최대니까. 즉 a는 2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 a가 음수일 때는요. 1 넣었을 때 80이니까 1 대입해 보시면요. 여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해보시면 마이너스 9a가 80이 되고요. 맞죠? 1 넣었을 때. 그리고 5에 잠깐만요. 1일 때 최대는 맞는데 지금 5에서 8 사이에서 최대값이라 했으니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면 x에 5 넣었을 때가 최대겠네요. 그래서 5를 대입하셔야 합니다. 실수를 했네. 여기다 5를 대입해 보시면 25 빼기 10 빼기 8a이므로 이는 7a가 90입니다. 그래서 a는 7분의 90이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a가 음수라서 5 넣었을 때가 최대라 했는데 갑자기 양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좀 모순적인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2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일 때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2 곱하기 x 더하기 2 x 빼기 2이므로 f-5의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 해서 5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5번. 2차 계수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가조건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문제집에서도 좀 몇 번 봤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 나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이제 앞으로 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한다는 것은 일단 뭐 x에 0 한번 넣어볼까요? 0 넣으면 f3은 3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1 넣어볼까요? f2는 f4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넣어보면 뭐가 나올까? 2 넣어볼까요? f1은 f5. 뭐 사실 자연수만 넣을 필요가 없고 정수나 유리수나 무리수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여기 지금 특징이 보이나요? 0 넣었을 때만 지금 3은 3 나오고 나머지는 계속 1씩 줄어들거나 1씩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넣은 숫자만큼 똑같은 숫자만큼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그 함수값이 다 같다는 거잖아. 그 말이 뭐냐? 저 말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최고차 함수가 있으니까 위로 볼록인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3을 기준으로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한다라는 뜻입니다. 0 넣었을 때만 지금 f3은 3이고요. 보세요. 2랑 4 똑같고 1이랑 5 똑같고 뭐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0이랑 6 똑같을 거고 마이너스 1이랑 7 똑같을 거고 엄청 많이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다 똑같다는 뜻이니까 저렇게 가조건은 사실 저 가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요 3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고 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지점에
x 좌표가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범위가 4에서 7 사이일 때는 최대값이 6, 최소값이 마이너스 24라고 하네요. 그 말이 뭐냐? 이게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4 넣었을 때가 최대고 7 넣었을 때가 최소죠. 그러니까 x가 4일 때 최대값 가지고 이게 6이라는 거고요. x가 7일 때 최소값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4라는 거야. fx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최고차 한계수 음수를 했으니까 그냥 a라 두시고요. 꼭지점이 3이니까 이렇게까지 둘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4 넣었을 때 6 나와야 하고 7 넣었을 때 마이너스 24 나와야 한다 했으니 4 넣어보시면요. a 더하기 p는 6이 되고요. 7 넣어보시면요. 이게 4의 제곱이니까 16a 더하기 p가 마이너스 24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연립해서 풀어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아마 p가 8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이건 뭐 여러분들 가감법 해보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8이므로 구해야 하는 게 이거의 두근을 구하라 하네요.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스킬이 필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다 전개하셔서 뭐 fx는 뭐 마이너스 2x 제곱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x 대신에 2x 빼기 1을 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빼기 1의 제곱 뭐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또 다 전개해서 그 두근의 곱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근데 일단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일단 다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 원래는 마이너스 6x가 나와야지만 더하기 12x 그리고 더하기 9 나와야지만 마이너스 18 되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fx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둔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 6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하시면 그 a분의 c 하셔서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f 알파는 0이고요. f 베타가 0이라는 걸 알죠. 근데 그 알파랑 베타 더한 건 6이고 곱한 건 5라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f에다가 x 대신에 어떤 1차식을 대신 넣어서 구한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거든. 그럼 이런 방정식에서 그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 2x 빼기 1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x 값이 당연히 근이겠죠. 봐봐, 내가 말을 어렵게 한 게 아니야, 얘들아. f 알파가 0이니까 2x 빼기 1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면 f 2x 빼기 1은 0의 방정식의 근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2x 빼기 1이 알파면은 f 알파가 0이잖아. 그러니까 f 알파 0이니까 그 말은 뭐냐? 자,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x가 2분의 알파 더하기 1, 2분의 베타 더하기 1일 때 이거의 근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x 값에다가 여기 x에다가 이거 넣어 보시면요, 계산 쭉쭉 막 2약분 해보시고 1 더하기 빼기 하시면 그냥 베타가 띡 하면서 나와요. 근데 f 베타는 0이라며. 그러니까 f 2x 빼기 1의 근은 x 2x 빼기 1은 0의 근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두 개 곱한 거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 두 개 곱해보시면 4분의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을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합곱이 6, 5라고 자신있게 써놨으니 6, 5 대입해보시면 4분의 12 하셔서 최종적으로 두근의 곱 3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